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노사 실무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연애 코레일 사장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채널A 보도를 두고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발언의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 주십시오. 철도노동조합은 그러면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노동조합 또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입니다. 2016년에 개통되는 수서 KTX를 올해 안에 면허 발급을 끝내야 할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차량기지 없고 역사 없고 발매 시스템도 없고 시범운행 제대로 한번 안 한 수서 KTX의 법인 면허 발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졸속적이며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민영화 안 할 테니 믿어달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설득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경찰 추적을 피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어제 오후 다시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레일 노사 실무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연애 코레일 사장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최연애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애 사장입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체 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였고 앞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사실상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보고를 받는 등의 쟁점 사항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인데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법 규정에 명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는 오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채널A 보도를 두고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이 먼저 폭력을 당했고 유리 파편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어적 차원에서 던진 게 어떻게 경찰관을 찢어 놓느냐면서 반박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 종편 채널A는 어제 체포영장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러 간 경찰관의 눈을 유리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 그런데 법원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채널A라는 종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도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채널A 그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러 간 경찰관의 눈을 유리 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셨군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 경관이 네. 해머로 그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서 네. 쏟아진 유리 판넬을 온몸에 맞고 그 사이에 타박성은 사실이 있었어요. 네. 있고 유리 그 분말 파편이 네. 머리에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네. 참 경찰관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생각을 들까봐 네. 어차피 타박상은 좀 부었다가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부러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유치장 안에 4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찢어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한편 어제 법원의 고용노동부 항고 기각에 대해 김 위원장은 2심 재판부에서조차도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노동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 다툼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에 대해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 씨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09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된 만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철도민영화 낭설인가 본심인가 정부 분명히 해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정부의 철도민영화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먼저 아젠다를 세팅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듯한 모양새는 이번에도 어김없는 듯 보입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용 교수의 글을 조선 칼럼이라는 코너에 실으며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당당하게 관철해야 한다. 공에서 사로 소유가 바뀌지 않으면 철도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이익이 상통하는 조선일보가 민영화를 주장하는 셈입니다. 일시적 칼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부터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한 겁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정부가 자꾸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민영화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이 시점에서 왜 좋게 포장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유럽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다. 사실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커져가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철도 노조에 대해 이미지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표징입니다. 전례 없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쟁 구도, 한미 FTA 때문이라도 민간 지분 매각은 불가피한 현실. 이렇게 민영화의 온갖 틈새가 보이는데도 정부는 민영화 없다 이 말을 믿으라고만 강변하고 철도 노조와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과 2006년 민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던 터였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작년에 했던 공약, 지킬 것만 내걸었다는 그 대선 공약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라도 철도 민영화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밝히기 바랍니다. 민영화가 맞는다면 그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하나하나 놓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의 주인인 국민이 동의한다면 모를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접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공화국의 질서입니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은 더 이상 민영화 아니니 믿으라는 주장, 그리고 귀족노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악한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면 결국 뜻대로 될 것이라는 잔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올해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 10명 가운데 8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4만 8,80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은 472만 5천 원에 불과하며 소득 2분위인 2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83%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서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7.1도, 습도는 48%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